병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비가 후두둑 내리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아버지, 윤태준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 그 눈은 흐려져 있었다.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암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엄마, 김혜진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병실 문 밖, 복도 끝에 숨어있던 나는 윤서였다. 29살의 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왜 그날 병실로 달려온 건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직감일까? 아니면 최근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때문일까? 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엄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물 드릴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숨긴 거 다 풀어줄게. 이제 때가 됐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슨 소리예요? 숨긴 거라니. 우리는 40년을 함께한 부부잖아요. 서운한 일 없어요, 정말.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레즈비언. 내가 레즈비언이었단 걸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 그날 우리 첫 데이트 때부터. 내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사회가, 가족이, 우리 부모님들이 용납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내 방패가 됐어? 40년 동안. 엄마의 손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준 씨, 그게 무슨... 어떻게... 마지막 말 들어. 혜진아, 이제 자유로워져. 그 사람을 찾아. 윤진이를.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진짜 사랑을 되찾아. 나 행복했어. 내가 곁에 있어서. 하지만 이제 가야 해. 아버지의 눈이 감겼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레즈비언. 엄마가. 그리고 윤진. 그 이름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40년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날 밤 장례식 준비로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서울의 전통적인 한옥집, 강남에 위치한 우리 집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조촐한 장례를 치렀다. 이웃 아줌마들이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가져다 주었고 사촌들이 조문객을 맞이했다. 하지만 엄마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서야. 들어와. 방 안은 어두웠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다. 1980년대 엄마의 청춘 시절. 그녀는 미모의 여대생이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웃는 얼굴이 밝았다. 이 사람이 윤진 씨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내 첫사랑.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 한국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어. 부모님들께 차마 말할 수 없었지? 태준 씨가 나타났어. 그는 내 친구였고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결혼하자. 내가 지켜줄게라고 했지? 그래서 40년.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즈비언이라니.
엄마가 정말.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서야. 엄마는 여자를 사랑해. 태준 씨는 그걸 알면서도 나와 결혼했어. 우리 딸인 너와 내 동생 진이를 위해. 그는 진짜 영웅이었어. 진이, 내 동생 윤진이는 25살, 부산에서 작가로 사는 아이였다. 이름이 같아서. 아니, 우연일까? 엄마, 그 윤진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살아 계신가요? 엄마가 앨범을 덮었다. 모르겠어. 졸업 후 연락이 끊겼어. 태준 씨가 마지막에 왜 그 이름을. 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풀어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드라마에서조차 희미하게 다뤄지는 주제. 하지만 엄마의 눈빛, 그 아픔을 보니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부산으로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 그 물결처럼 내 마음도 출렁였다. 부산에 도착한 나는 동생 진이의 집을 찾았다.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바다를 마주한 곳, 진이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끌어안았다. 언니. 갑자기 왜? 장례식 끝나고 바로? 진아. 할 얘기가 있어? 엄마에 관한 거?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았다. 진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벽에는 그녀의 소설 원고가 붙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털어놓았다. 진이의 눈이 커졌다. 레즈비언. 엄마가. 와, 충격이네. 그런데 그 윤진 씨는 나랑 이름이 같아. 재미있네. 그래. 그런데, 진아. 너 혹시. 진이가 웃었다. 언니, 나도 레즈비언이야. 작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지만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소설에다 풀고 있어? 나는 숨을 죽였다. 우리 가족,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많았다. 진아. 나도 그래? 회사 동료랑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어. 하지만 두려워. 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까지. 우리 집안 내력인가 봐, 엄마처럼.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대학 시절 나의 첫사랑.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하지만 끝나버린 관계.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직장에서의 소문,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무거웠다. 며칠 후 나는 윤진 씨를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옛 동창회 자료. 마침내 한 카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카페 바다의 속삭임, 부산의 해운대 근처. 그녀는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은발 머리, 부드러운 미소. 나는 다가갔다. 저 김혜진 씨를 아세요? 윤서예요. 혜진 씨의 딸.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혜진이, 딸. 오랜만에. 앉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윤진 씨는 지금도 싱글로 살고 있었다. 혜진이는 결혼했대요.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께 말씀하세요. 당신을 찾아라고요. 윤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준 씨, 그분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을. 그리고 엄마가 당신을 잊지 못했다고요. 그날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찾았어요. 윤진 씨, 만나러 오세요. 엄마의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한 그날, 비가 그쳤다. 하늘은 맑아졌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엄마를 데리러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희미한 빛이 돌았다. 서야. 정말. 그녀가 살아 있었어? 네, 엄마.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진이도 같이 갈게요. 진이는 운전대를 잡았다. 우리 네 여자, 그렇게 차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다. 도로변의 과자 가게들, 포장마차의 떡볶이 냄새.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이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태준 씨, 고마워. 당신 덕분에. 카페에 도착하자 윤진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엄마를 안았다. 오랜 세월의 포옹이었다. 혜진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예뻐.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이야. 미안해. 내가 포기했어. 우리 사랑을. 아니야. 나도 포기했으니까. 사회가, 가족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어. 80년대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그들은 옛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대 문학동아리, 한강변 산책, 비밀스러운 키스. 하지만 졸업 후 윤진 씨는 제주로 떠났고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했다. 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나는 진이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벅찼다. 내 삶도 비슷했다. 회사에서 만난 지은 씨, 그녀는 마케팅 팀장, 나보다 5살 많았다. 우리는 퇴근 후 홍대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작했다. 서야,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녀의 고백에 나는 망설였다. 나도. 그런데 우리 어떻게? 직장에서 소문나면? 결국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 지은 씨가 서야 나 결혼할 것 같아. 가족 압력이 라고 말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를 떠났다. 엄마처럼 나도 숨길 수밖에 없나? 저녁, 우리는 윤진 씨의 작은 집으로 갔다. 제주풍 인테리어, 바다를 보는 테라스. 저녁 식사는 신선한 회와 막걸리. 한국의 전통적인 모임처럼 웃음과 눈물이 섞였다. 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작년에 헤어졌어요. 그녀는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한국에선 살 수 없어라고요. 엄마가 진이의 손을 잡았다. 진아. 내 이름이 그녀 이름 같아서 엄마가 내 이름 지었어. 희망을 담아서. 모두가 놀랐다.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그 밤 나는 혼자 테라스에 나왔다. 별이 총총한 부산의 밤하늘. 나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 씨였다. 서야. 미안해. 다시 만나줄래? 나의 결혼 포기했어.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강해졌다. 지은아. 나도 싸울게. 우리 함께.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엄마와 윤진 씨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다시 만나자. 이번엔 늦지 않게. 집에 도착한 엄마는 방 청소를 시작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서야, 엄마. 이제 살 거야. 진짜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삶의 갈등은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지은 씨와 재회. 우리는 점심시간에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그녀가 말했다. 서야, 나 엄마한테 말했어. 레즈비언이라고. 충격 받으셨지만 이해해 주셨어. 정말. 나 아직 못했어. 가족이. 천천히 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K드라마 봐.
요즘 동성 커플 나오잖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음 주 사무실에서 소문이 돌았다. 윤서 씨랑 팀장님. 이상한 사일에 상사가 나를 불렀다. 서 씨, 집중해. 사생활은 사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야. 압박이 시작됐다. 나는 지은 씨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헤어지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서야. 사랑해. 포기하지 마. 집에 돌아온 나는 진이에게 전화했다. 진아. 도와줘. 나 무너질 것 같아. 진이가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는 홍대 클럽에 갔다. LGBT 커뮤니티 모임. 처음 보는 세상이었다. 무지개 깃발, 자유로운 춤 한 여자가 다가왔다. 안녕, 윤서 씨. 내 소설 팬이야. 진이 동생이 소개했어. 그녀의 이름은 민지. 27, 영화감독 지망생. 너 예뻐. 같이 춤출래? 나는 주저했다. 하지만 진이가 등을 밀었다. 언니, 해봐. 엄마처럼 후회하지 마. 그 밤, 나는 민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한국 영화계의 편견. 나도 레즈비언이야. 하지만 포기 안 해. 우리 영화로 바꿀 거야. 첫 키스는 클럽 밖, 비 오는 거리에서.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 씨로부터 메시지. 서야, 민지. 그 애랑. 배신자. 질투와 배신의 시작이었다. 내 마음이 갈라졌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한강변을 물들였다. 엄마는 윤진 씨와의 재회를 위해 주말마다 부산을 다녔다. 서야, 엄마. 행복해. 태준 씨가 준 선물이야. 나는 엄마의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내 삶은 혼란스러워. 지은 씨와의 이별, 민지와의 새로운 시작. 민지는 열정적이었다. 서야, 우리 영화 해보자. 내 디자인으로, 내 스토리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크립트는 엄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80년대 한국, 숨겨진 사랑. 카페에서 미팅할 때마다 민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사랑해, 서야. 너랑 있으면 자유로워. 하지만 지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서야, 민지 그 애. 장난이야. 나처럼 진짜 사랑할 수 없어. 지은아. 그만해. 우리는 끝났어. 그러나 배신은 더 깊었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왜 나 버리고 그 언니랑. 나 아직 사랑해. 민지는 흔들렸다. 서야. 미안. 나 시간 필요해. 또다시 버림받은 기분.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안아주었다. 서야. 사랑은 아파. 엄마처럼. 하지만 포기하면 후회해. 윤진 씨가 전화했다. 서 씨, 혜진 씨랑 나와 같이 여행 갈 거야. 제주로. 너도 아이 치유가 필요할 때. 나는 제주로 날아갔다. 검은 현무암, 푸른 바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달랬다. 우리는 한라산을 올랐다. 정상에서 엄마와 윤진 씨가 손을 잡고 섰다. 태준 씨, 이 풍경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민지에게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나 기다릴게. 하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다. 대신 진이로부터 소식. 언니, 민지 과거 연인. 그 애가 민지한테 협박했대. 너 레즈비언 소문 낼 게라고. 충격.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나는 서울로 돌아와 민지를 찾았다. 그녀의 아파트, 마포의 작은 스튜디오, 문이 열려 있었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서야. 나 무서워. 영화 꿈도 포기할까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싸우자. 나도. 지은 씨랑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는 강해. 그날 우리는 결심했다. 영화를 완성하자. 캐스팅, 촬영. 소규모 인디 영화. 한국 영화제의 출품. 하지만 지은 씨가 방해했다. 회사에서 준서 씨, 내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반대야. 이미지 문제. 지은 씨 괴어? 질투. 아니,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어. 배신의 절정. 지은 씨가 내 디자인 파일을 유출했다. 클라이언트가 취소됐다. 나는 무너졌다. 민지야. 나 포기할래. 민지가 말했다. 안 돼, 엄마 이야기처럼. 사랑은 포기하면 안 돼. 엄마의 조언. 서야, 태준 씨가 엄마한테 했던 말 포기하지 마은의 진짜 자아를 너도 그래? 나는 일어섰다. 새 클라이언트 찾기, 민지와 함께 스크립트 수정. 여름이 깊어갔다. 한강 축제, 불꽃놀이 아래서 우리는 키스했다. 사랑해. 하지만 고조는 왔다. 영화제 심사 결과. 거부. 주제 민감. 절망. 민지가 울었다. 서야. 끝났어.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영화 거부 소식 후 민지와 나는 잠시 떨어졌다. 그녀는 시간 필요해라고 했고 나는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지은 씨는 승진했다. 서야, 봤지. 현실이야. 엄마의 전화. 서야, 엄마와 윤진 씨 결혼할 거야.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우리만의 서약식. 와줄래? 엄마. 축하해요. 나어 갈게요. 서약식은 제주 해변에서. 작은 모임, 진이와 몇몇 친구들. 무지개 리본, 바다소리. 엄마와 윤진 씨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후회 없이. 그 광경에 눈물이 났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민지에게 연락. 제주와 엄마 서약식. 그녀가 왔다. 해변 산책 중 민지가 말했다. 서야. 미안. 나 두려웠어.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영화를 재도전. 온라인 펀딩, LGBT 커뮤니티 지원. 우리 이야기 세상에 알리자. 촬영 현장, 인천의 오래된 창고. 배우들은 열정적이었다. 한 배우가 말했다. 이 영화. 제 이야기 같아요. 숨겨진 삶. 하지만 충돌. 민지의 과거 연인이 찾아왔다. 민지, 너 때문에 나 인생 망쳤어. 소문 낼게. 민지가 떨었다. 서야. 어떻게 해? 나는 맞섰다. 그만해. 우리 사랑 방해하지 마. 법적으로도 대응할게. 경찰 신고. 한국의 성소수자 보호법. 아직 미흡하지만 우리는 싸웠다. 지은 씨도 알게 됐다. 그녀가 사과했다. 서야. 나 잘못했어. 질투였어. 도와줄게. 변화의 시작. 지은 씨가 회사 상사 설득. 윤서 프로젝트 지원해요. 겨울이 왔다. 영화 완성.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프리미어 날 극장 로비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엄마와 윤진 씨, 진이, 민지 가족까지.
서야. 자랑스러워. 영화 시작. 화면에 80년대 서울, 두 여자의 사랑. 관객들의 눈물. Q&A 시간, 민지가 말했다. 이 영화는 우리 엄마들의 이야기. 한국 사회에 바치는 편지. 박수. 상 받았다. 최우수 단편상. 기쁨의 눈물.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불꽃을 봤다. 민지야. 사랑해. 영원히.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 진이가 병원에서 전화. 언니. 나 암이래. 초기지만. 충격.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시련. 진이의 진단은 우리를 흔들었다. 언니. 무섭지 않아? 나 아직 사랑도 제대로 못했어. 병원 복도, 나는 진이를 안았다. 진아. 싸우자. 엄마처럼, 나처럼. 엄마와 윤진 씨가 서울로 왔다. 가족 모임. 김치찌개 끓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 씨가 암으로 고통받았듯이 하지만 사랑이 버팀목이었어. 치료 시작. 화학요법, 피로. 진이는 소설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언니, 내 소설. 영화처럼 만들자. 레즈비언 자매 이야기. 민지와 나는 도왔다. 스크립트 작업 중, 민지의 제안. 진이 씨 이야기, 우리 다음 작품으로. 하지만 진이의 상태 악화. 겨울 눈보라 속 병실 창밖. 언니. 만약 나 못 버티면 엄마한테 말해. 사랑한다고. 그런 소리 막 버틸 거야? 지은 씨가 찾아왔다. 서야. 나도 도울게. 내 인맥으로 해외 치료 알아봤어. 화해. 과거 배신이 용서로 변했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 친구로 지내자. 봄벚꽃 시즌, 진이 퇴원. 기적이에요. 초기라서. 기쁨의 파티. 홍대 카페, 무지개 케이크. 모두가 모였다. 엄마와 윤진 씨의 손잡은 손, 민지의 미소. 하지만 내 갈등? 민지와의 관계 깊어지며 결혼 이야기. 서야, 법적으로 못하지만. 우리 서약식 해. 좋아. 제주에서. 준비 중 회사 이직 제안. 큰 에이전시. 내 영화 성공으로 우리와 일해. 새 시작. 하지만 과거 그림자. 민지의 전 연인이 다시. 민지, 너 때문에 나 자살 시도했어. 죄책감. 민지가 무너졌다. 서야. 나 나쁜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피해자야. 함께 극복하자. 상담소 방문. 한국의 LGBT 지원센터.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 여름, 서약식. 바다 앞, 우리 둘 영원히 함께. 진이가 증인. 언니. 행복해 보여. 하지만 고조. 진이 제발. 이번엔. 심해. 병실에서 진이가 말했다. 언니. 내 소설 마무리해. 제목, 숨겨진 꽃. 눈물. 가족이 모였다. 진이의 마지막 날들. 병실은 꽃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읽어주던 시, 윤진 씨의 제주과일. 진아. 포기 마. 하지만 진이는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가 기다리실 거예요. 나 후회 없어요. 언니 덕분에. 마지막 밤, 진이가 나에게 속삭였다. 언니. 사랑해. 우리 가족. 특별해. 레즈비언의 사랑으로 이어졌어. 진이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
부산 바다 앞 진아. 내 소설, 내가 완성할게. 슬픔 속 우리는 강해졌다. 영화 숨겨진 꽃 제작. 진이의 이야기. 출품, 이번엔 국제영화제. 칸 초청. 프리미어, 관객 박수. 이 영화. 한국의 진심. 상 받음. 헌정, 동생 윤진에게.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옥마당에서 모였다. 엄마와 윤진 씨, 민지와 나의 태준 씨,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결말은 인간적. 사랑의 승리. 한국 사회, 천천히 변함. 우리처럼 숨겨진 꽃들이 피어나.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